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방송에 도움이 되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것도 죄가 밝혀지지도 않은 채 이 불법적으로 별건 수사를 통해서 불구속이 아닌 구속에 재구속까지 하면서 가혹하게 구속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종 선고는 2021년 1월 14일 오전 11월 20분경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있었고요. 민유숙 대법관이 사건 번호 2020도 9836 피고인 박근혜라는 이름을 거론한 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요런 단 한마디의 말로 선고를 끝내버립니다. 선고에 걸린 시간은 불과 1분 남짓이었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사건은 막을 내렸고 대통령에게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이 선고됐고요. 뇌물죄 15년과 국고손실죄 5년 이렇게 합친 형량인데 이미 형이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죄 2년을 추가하면 합의 징역 22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벌금 180억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해서 그 기간이 3년이나 더 추가되는 것도 옵션이었고요. 자, 이걸 문재인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도대체 몇 년형이 나와야 하고 벌금과 추징금을 얼마를 때려야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보시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로서는 답이 안 나와요.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언론에서 대통령이 최순실과 함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만든 뒤 출연금 명목으로 기업 회장들로부터 774억 원의 뇌물 수수를 했다. 이런 허위 보도를 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언론 보도를 근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는 탄핵 소추안이 국회 표결을 앞두고 느닷없이 대통령이 최소원과 안종범이 공범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이라는 최소원에게서 뇌물을 받은 어떠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즉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최소원에게 최초로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미수 등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애초부터 노무현 때의 헌재 기각을 교훈 삼아서 어떻게 하든지 뇌물로 엮지 않으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강박관념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 조작 날조 수사를 했던 겁니다. 처음에 검찰은 국정농단 행태를 직권남용과 강요 미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의유를 했고요. 헌법재판소도 그러한 검찰 공소장의 논리를 근거로 대통령을 탄핵을 한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언론사의 찌라시 같은 보도를 검찰이 인용, 이걸 또 검찰의 공소장을 법원이 그대로 인용해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라고 보는 것이 정서될 듯합니다. 그러나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은 국정농단 사건을 최소원과 경제공동체 관계인 대통령이 이재용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재단 출연금과 정유라 승마 지원비 등을 뇌물로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고 국정농단이라는 하나의 사태에 대해 검찰과 특검이 적용한 법률적인 평가는 이처럼 서로 달랐던 겁니다. 두 개의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어받은 검찰은 대통령에게 어떠한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김수남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은 자기들이 최초에 수사했던 결론을 버려버리고 특검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이는 명백히 검찰 스스로의 무능함을 자인한 셈인 거죠. 자, 그러면서 검찰은 법원이 특검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뇌물 혐의의 무죄를 선고할 경우에 이거를 대비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와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미수 혐의를 더 씌워버렸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2중, 3중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꽁꽁꽁 엮어버린 거죠. 이런 짓을 한 건 김수남.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김수남 이자가 뒤통수를 훌갈긴 겁니다. 자,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한 뒤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의 혐의를 총 18개로 쪽쪽쪽쪽 세분화했습니다. 자,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엄청난 죄를 저지른 죄인처럼 국민들의 눈을 속였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전 정권의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치보복 수사가 이어지면서 검찰은 구속된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 특갈비 수수, 즉 국고 손실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했던 겁니다. 이거 누가 주도해서 했습니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이죠. 이자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보수 인사를 싸그리 다 숙청시켰던 장본인 아닙니까? 그 대가로 검찰총장이 된 것이고, 이런 짓을 한 결과 대통령 사건의 판결문, 즉 1심, 2심, 3심 파기환송 판결문 4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난해했습니다. 상상적 경합이니 일부 무죄니 일부 유죄 등으로 매우 복잡하게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이면 직권남용이지, 직권남용이 무죄일 경우에 강요나 강요 미수를 유죄라고 했고, 직권남용을 유죄라고 한 경우에는 강요나 강요 미수가 무죄다,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하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명확한 죄도 없는데 이걸 엮어야 된다 보니까 2중 3중 죄를 만들려다 보니까 이딴 꼼수를 부린 거라고 보고요.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서 받았다는 그 출연금 774억 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인 최소원이 사적 이익을 도모해서 그렇게 받은 뇌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명이 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탄핵 선고 당시에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나 국회가 제출한 당초의 탄핵 소추안에서 기재된 그런 내용과는 달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중 뇌물죄로 기소된 부분은 삼성이 출연한 204억 원, 좀 세부적으로 보면 미르재단 125억 원, K스포츠재단 79억 원 뿐이었고, 그것마저도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조리 무죄가 났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안 풀어주냐고, 죄가 없는데.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론에서 제기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은 애초부터 뇌물죄가 아니었고요. 탄핵을 선동하기 위해서 싹 다 꾸며진 조작 날조 혐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추징금 35억 원과 벌금 180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아주 잔인한 방법을 쓰죠. 박근혜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에 대해서 공매 처분을 결정했고, 공매 작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저가 공매 처분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거처할 곳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자익들이 잔인하다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인신 감금 상태에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면 대통령의 진실과 정책을 신뢰하고 따르던 애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통령의 안위와 품위인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 셈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저들의 조작 날조에 억울하게 탄핵이 되긴 했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에서는 필요한 기간에 경호 및 경비는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아니었어요. 안위는 대한민국이 보장하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만, 머무를 집이 없어지고 연금 혜택마저 없어지는 그런 점은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집까지 공매로 팔아먹은 짓을 해가지고 살 곳이 없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들과 함께 길바닥에서 노숙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돈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전 국민을 상대로 진실을 알리는 것, 그래서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특검, 법원, 검찰, 언론사, 그리고 이 사기꾼들의 만행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런 억울한 죄명들을 모조리 그냥 무죄로 바로잡는 길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흐름이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고, 많은 분들이 모르셨던 점들을 알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도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힘도 되고요. 조만간에 우리가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나라, 공부한 만큼 취업도 잘 되는, 그리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올 때까지 열심히 애국 활동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은 일을 하면 할수록 빚이 늘어나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취업이 안 되는, 문재인이 밝혔듯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인민처럼 말이에요. 배급까지 받고 있어요. 그것도 지들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돈 빼들어가고 그걸로 나눠주고 있어요. 자, 정말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라는 각오로 하루하루 진실된 애국방송만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